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당신은 무엇으로 가족을 지킬 건가요? 1923년 독일에선 빵 한 덩이 사려고 돈을 수레에 실어 날랐고 2008년 짐바브웨에선 백조 지폐로 달걀 하나도 못 샀습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했죠. 경제가 무너지면 금도 주식도 쓸모없고 2,000원짜리 생필품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걸요. 다이소에서 130만 원이면 확보되지만 위기 속에선 13억의 가치를 하는 생존템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전기가 끊기고 가스 공급이 멈추는 순간 인류는 불을 사용하던 원시 시대로 되돌아갑니다. 음식을 데울 수 없고 물을 끓일 수 없으며 영하의 추위에 떨어야 하죠. 불 없는 세상에선 문명이 무너집니다. 1992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사라예보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이터 하나를 가진 사람이 동네 공동체의 질서를 장악했거든요. 사람들은 그에게 음식을 갖다 바쳤고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권력이었죠. 더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라이터 5개를 살 수 있습니다. 100개를 사도 2만 원. 부피도 작고 무게도 가볍죠. 배낭 한 구석에 넣어둬도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화폐 기능이 상실된 사회에선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00원짜리 라이터 하나가 쌀 한 포대나 담요와 교환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 당시 라이터 한 개가 닭 2마리와 바뀌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선 라이터가 빵 한 덩이보다 귀했죠. 불을 지배하는 자가 생존을 지배합니다. 지금 당장 라이터를 50개 이상 확보하세요. 당신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니까요. 병원 시스템이 붕괴하면 찰과상 하나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난 베인 상처, 뜨거운 냄비에 데인 화상, 이런 사소한 부상이 폐혈증으로 번져 생명을 앗아가죠. 2010년 IT 대지진 때 실화가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긁힌 한 남성이 병원에 가지 못해 상처를 방치했는데 3일 만에 다리가 썩어 들어갔죠. 결국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생제 연고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항생제 연고 한 튜브가 닭 3마리와 교환됐거든요. 약국이 문을 닫으면 연고 하나가 금덩이보다 귀해집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항생제 연고를 살 수 있습니다. 50개를 사도 5만 원이죠. 유통기한이 지나도 효능은 70% 이상 유지됩니다. 밀폐 보관하면 10년도 버팁니다. 의료 시스템이 멈춘 사회에서 연고는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카페인 공급이 끊기면 48시간 안에 당신은 무너집니다. 두통이 시작되고 손이 떨리며 무기력이 몰려오죠.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버티질 못합니다. 이게 금단 증상이거든요. 생존 의지 자체가 꺾여버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파리가 나치에 점령당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절박하게 찾은 건 커피였죠. 커피 한 잔이 금반지와 맞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커피가 정신을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속에서 커피 한 모금이 사람을 정상으로 돌려놓았거든요.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당을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공포와 불안이 극대화되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북한 고난의 행군식이 설탕 한 숟가락이 옥수수 1kg과 교환됐습니다. 에너지원이자 심리적 안정제였던 거죠. 다이소에서 믹스커피 한 박스에 5,000원, 설탕 1kg에 2,000원입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10년도 거뜬하죠. 위기 상황에서 커피와 설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대가가 됩니다. 이거 주면 짐 옮겨줄래? 한마디면 끝입니다. 정신력이 무너지면 육체도 따라 무너집니다. 카페인과 설탕을 확보하세요. 당신의 뇌를 지키는 겁니다. 씻지 못하면 인간은 동물로 전락합니다. 며칠만 씻지 못해도 피부병이 생기고 악취가 진동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피합니다.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은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혼자선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보스니아 내전 당시 비누 한 장이 담배 한 갑보다 비쌌습니다. 물은 있는데 비누가 없으니 씻어도 개운하지 않고 세균이 번식했죠. 피부 감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몸을 못 씻었더니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발진이 났어요.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았죠. 긁다 보니 피가 나고 상처가 고맙습니다. 비누 하나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고통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치아였습니다. 치과가 문을 닫으면 충치가 터져도 속수무책이거든요. 잇몸이 썩어 들어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갑니다. 치주염이 폐혈증을 일으키는 거죠. 실제로 전쟁터에서 치아 감염으로 사망한 군인이 수두룩했습니다.
19세기 크림 전쟁에선 총알보다 치아 감염으로 죽은 병사가 더 많았을 정도죠. 칫솔과 치약은 깔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장비입니다. 다이소에서 비누 한 장에 1,000원, 칫솔 세트 2,000원입니다. 가족이 1년 쓸 양을 사도 5만 원이면 충분하죠. 위생을 유지하는 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야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거든요. 냄새나고 지저분한 사람은 배척당합니다. 지금 비누와 칫솔을 쌓아두세요. 당신의 존엄이 걸렸으니까요. 스마트폰이 꺼지는 순간 당신은 세상과 단절됩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정부가 무슨 지침을 내렸는지, 구호물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되죠. 정보가 없으면 죽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생존 확률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보조 배터리가 필수인 이유죠. 5,000만 가일 하치 보조 배터리면 스마트폰을 두세 번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1만 원이면 구매 가능하죠. 10개를 사두면 한 달은 버팁니다. 여기에 태양광 충전기를 결합하면 전력 공급이 끊겨도 장기간 버틸 수 있습니다. 라디오 앱과 지도 앱을 미리 깔아두세요. 전파만 잡히면 정부 방송을 들을 수 있고 GPS 없이도 오프라인 지도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보는 곧 생명입니다. 보조 배터리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있는 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보조 배터리를 확보하세요. 당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생명줄이니까요. 2017년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식량 생산 능력이 없으니 수입에만 의존했는데 경제가 붕괴하자 식품 가격이 10,000% 폭등했죠.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동물을 잡아먹었습니다. 심지어 애완견과 고양이까지 식탁에 올랐거든요. 자급자족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씨앗이 답입니다. 상추 씨앗 한 봉지에서 시작하면 한 달 뒤 수십 포기가 나옵니다. 그중 몇 개를 씨앗용으로 남기면 다음 달엔 수백 포기로 늘어나죠. 기하급수적 증식입니다. 1923년 독일 하이퍼인플레이션 때 텃밭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돈은 휴지가 됐지만 감자와 양배추는 배를 채워줬거든요. 한 독일 주부의 일부의 일기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빵 한 덩이가 1억 마르크였어요. 하지만 우리 밭에서 캔 감자로 가족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씨앗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알코올은 만능입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도구를 살균하며 심지어 연료로도 쓸 수 있죠. 19세기 남북전쟁 때 군의관들은 수술 도구를 위스키에 담가 소독했습니다. 의료용 알코올이 없었거든요. 독한 술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환자에게도 마취제 대신 위스키를 먹였습니다. 총알을 빼내는 고통을 견디게 하려고요. 한 북군 의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스키 없이는 단 한 명도 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알코올이 생명을 구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필수제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병사들은 담배와 위스키로 현지인들과 거래했죠. 술 한 병이면 정보도 얻고 물자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러시아 경제 붕괴 당시 보드카 한 병이 한 달치 식량과 맞먹었거든요. 캠핑용 알코올 버너에 부으면 조리도 가능하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알코올 한 병은 한 달치 식량과 맞바꿀 협상력을 줍니다. 지금 알코올을 확보하세요. 소독약이자 화폐가 될 테니까요. 저체온증은 몇 시간 만에 생명을 앗아갑니다. 난방이 끊긴 겨울밤,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면 의식이 흐려지고 심장이 멈추죠. 2021년 텍사스 한파 때 정전으로 수백 명이 자기 집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집안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거든요.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체열이 계속 빠져나갔으니까요. 한 생존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거실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어요. 이불 3장을 덮고 옷을 껴입어도 온몸이 떨렸죠. 옆집 할머니는 그날 밤 돌아가셨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조난당한 등반가들이 은박 담요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등반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영하 40도 눈보라 속에서 은박 담요에 몸을 감싸고 하룻밤을 버텼어요. 아침에 구조대가 왔을 때 체온이 36도였습니다. 기적이었죠. 다이소에서 은박 담요 한 장에 2,000원입니다. 접으면 손바닥만 하고 무게도 100g도 안 됩니다. 배낭 한 구석에 넣어두기 딱 좋죠. 가족 수보다 여유 있게 10장을 사두세요. 예고 없는 한파와 정전에 대비하는 겁니다. 추위는 배고픔보다 빨리 사람을 죽입니다. 은박 담요를 확보하세요. 당신의 체온이 곧 생명이니까요. 인간은 물 없이 3일을 못 버팁니다. 하지만 수도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이나 빗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병원도 무너진 상태라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한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강물을 마신 지 이틀 만에 배가 비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설사가 멈추지 않았고 온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죠.
일주일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물은 있는데 마실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잔인합니다. 정수 알약이 답입니다. 작은 알약 하나를 물 1L에 넣고 30분 기다리면 안전한 식수가 됩니다. 세균, 바이러스, 원충을 99.9% 제거하거든요. 맛은 수영장 물처럼 염소 맛이 나지만 생명을 지켜줍니다. 군대에서도 야외 훈련 때 정수 알약을 쓰죠. 검증된 기술입니다. 담배는 니코틴 중독자들에게 필수제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식량과 교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화폐가 되죠. 제2차 세계대전 포로 수용소에서 담배 한 갑이 빵 한 덩이와 맞먹었습니다. 경제 붕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베네수엘라에서 담배 한 갑이 한 달 월급과 맞먹었거든요. 한 베네수엘라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 한 보루로 쌀 10kg를 샀어요. 담배가 돈보다 가치 있었죠. 흡연자는 담배를 위해 뭐든 내놓습니다. 다이소에서 담배는 못 팔지만 편의점에서 한 보루 10갑에 45,000원입니다. 10보루를 사둬도 45만 원이죠. 비흡연자라도 확보하세요. 교환수단이니까요. 고체 연료도 필수입니다. 나무를 태우면 연기가 나서 위치가 노출되지만 고체 연료는 연기와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조용히 밥을 해 먹을 수 있죠.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몰래 식사할 때 쓰는 게 고체 연료입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다이소에서 5,000원이면 괜찮은 멀티툴을 살 수 있습니다. 담배, 고체 연료, 멀티툴까지 확보하면 당신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준비가 된 겁니다. 이 11가지 생존템을 모두 확보하는데 약 13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위기 시엔 가족의 목숨을 구하는 13억의 가치가 되죠. 1923년 독일,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역사는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요.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확보해둔 생필품은 언젠가 사용하게 됩니다. 손해볼 게 없는 투자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 굶거나 위험에 처합니다. 소개된 리스트를 캡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확보하세요.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다이소로 가서 당신의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방패를 마련하십시오.